자,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들을 놓고 지금 여야의 공방이 지금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이 김 후보자가 재산 의혹에 대해서 이 경조사나 출판 기념회 등이 있었다고 이 해명을 한 부분을 콕 집어서 이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습니까? 경조사와 또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현금을 거의 6억 원에 가깝게 땡길 수가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큰 저는 자백이라고 생각하고요. 금액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겨우 4번의 이벤트에 6억 원을 이제 받은 것이거든요. 재산 등록 때마다 현금으로 등록된 금액이 전혀 없어요. 현금 상태에서 예금도 하지 않고 또 등록도 하지 않은 겁니다. 바로 자진 사퇴를 할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쭉 들어온 4번의 이벤트에 저 돈이 거칠 수 있느냐. 네. 이것도 현금으로. 이거 왜 신고 안 했냐.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맞지 않을 수 있는데 네. 주진우 의원의 눈높이에서 맞는 현상인데 저것을 알면서 이렇게 발목 잡기 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발목 잡기가 아니고 뭐 무릎 잡기, 뭐 허리 잡기도 뒷목 잡기 수준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진우 의원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잘 모를 수 있죠. 예. 정치인이라면 저도 원해지만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후원금 자체 2번 있었습니다.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 그러면 뭐 초선도 그렇고 재선도 그렇고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면 그렇게 책값만 내시는 분도 있지만 이건 저도 비판합니다. 그러나 현행상으로는 뭐 한 권 사고 2권 사고 10만 원 또 내고 그 이상 또 사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현장에서만 한 1,000명 정도만 오더라도 뭐 1억 정도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금액을 본인이 그 기타 소득으로 사실은 고위공직자에 신고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현행법상. 그렇기 때문에 또 본인의 그 후보 입장에서는 그것이 12월 31일 기준으로 생활비든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 소비되었기 때문에 그 기타 소득에 잡힐 이유도 없고 신고할 의무 자체가 없다. 그럼 이거 법적으로 보완할 사항이지만 현실적으로 저도 보니까 2020년부터 추징금 예산이 6억에서 2021년도 4억 8천, 2022년 4억 2천, 2023년에 2억 5천, 2024년 1억 1천 이렇게 후원금, 경조사 이게 딱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출판 기념회에서 예를 들어 기타 소득에 아무리 의무가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은 설명해야 되고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비판할 수 있지만 저것을 6억을 쟁여놓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진짜 뒷목 잡기라는 거예요. 뒷목 잡기. 예. 알겠습니다. 우리 호 대변인께서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무슨 다른 세상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다 아는 얘기라고 하는데 저는 처음 들어본 얘기입니다. 저는 정치부 기자도 오래 하고 했지만 이게 그럼 국회의원이 1년, 2년 동안에 출판 기념회 2번 하고 뭐 경조사 2번 하고 그럼 몇 억씩 이렇게 벌어가지고 그렇게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이게 그 강덕구 의원인가요? 이게 약자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정치고 특권자의 눈으로 보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뭐 말씀하셨던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이렇게 출판 기념회 이런 거 해가지고 몇억 원씩 이렇게 받고 그다음에 본인도 뭐 10몇 년 동안 생활고를 겪었다는데 그동안에 미국 유학 가서 석사, 박사 다 따고 중국에서도 또 유학하고 하셨어요. 부인은 얼마 전에 또 베이커리 카페에 창업하셨어요. 어떤 자금인지도 그것도 출처가 소명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지난 5년 동안에 공직자로 지난 5년 동안에만 8억 원 재산이 늘었고 6억 원 추징금 갚았고 교회도 헌금을 2억 원 하셨고 소비하신 것만 증빙된 것만 해도 뭐 2억 원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약자입니까? 이게 특권자입니까? 도대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런 분이 새 정부의 국무총리를 해도 괜찮은 겁니까? 저는 그 주진우 의원이 뭐 다 알았을 거라고 하는데 주진우 의원은 출판 기념회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좀 정치인은 지난번 총선 때 갑자기 들어와서 한 거고 출판 기념회라는 거 해본 적이 없을 거고 저런 것을 그런데 이제 계속 이제 메신저를 공격하잖아요. 검증하는 사람 공격하는 거. 이재명 대통령 수사했었던 검사들 탄핵하고 또 판사 좌표 찍어서 공격하고 대법원장조차도 탄핵하고 특검하겠다라고 하고 이제는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하겠다는 것까지도 이제 표적 잡아가지고 이제 그걸 공격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민주주의가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야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고 있는데 지금 호 대변인 언급하신 대로 지금 그 메신저 이 말을 전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주진우 의원의 재산 형성 과정 의혹이 많다면서 주 의원도 똑같은 잣대로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역공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전에 언급해 주신 이 강덕구 의원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주진우 의원님,
김민석 후보자의 가족을 문제 삼았던 그 기준 지금도 유효합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의원님의 가족, 특히 아버지 주대경 전 검사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설명하셔야 합니다. 공안검사 주대경이 축적한 재산 일부는 아들 주진우 의원과 주진우 의원의 아들인 손자에게로 대물림되었습니다. 주진우 의원, 누구를 비난하기 앞서서 먼저 본인과 본인의 가족을 돌아보고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진우 의원, 그러니까 메신저를 지금 공격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주진우 의원의 뭐 저런 부분을 상세히는 알지 못하겠는데 네네. 지금 논점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의혹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24일 날 25일 날 청문회에서 김민석 후보자가 다 해명이 된다고 얘기하니까 지켜봐야 되겠죠. 네네. 근데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사람이 지금 청문 대상은 아니거든요. 전 저런 태도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 이제 강덕구 의원의 말이 얼마나 맞는지, 그 논거가 있는지 그럼 또 따져봐야 되겠죠. 네. 거기에 진실 여부는 뭐 따져보고 이제 해명해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게 김민석 후보자인데 그 얘기했던 그분의 주진우 의원의 뭐 가족, 할아버지, 아버지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옳지 못하고 봐요. 단지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네.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서 대변인 말씀처럼 이렇게 놓은 걸 따박따박 얘기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의혹이 제기된 거 이건 해명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진우 의원의 이런 말이 틀렸다고 얘기하면 되는 건데 주진우 의원의 사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 태도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김민석 후보에게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발목 잡기, 아까 뭐 뒷목 잡기 말씀하셨는데 예. 뒷목을 잡는지 뭐 발목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해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의원에 대해서 말하는 거 저는 그 태도는 역시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적절히 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제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김민석 후보자가 차근차근 차분히 증거를 내면서 제시를 해서 설명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 해주신 거잖아요. 인정하고 그러니까. 사과하고 이건 잘못됐다.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거 이건 잘못된 것이다. 얘기하면 되는데 그 문제 제기한 사람의 그 사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건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여권 내에서도 김민석 후보자가 지금 언급해 주신 대로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 글쎄 좀 더 차분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을 하는 자세,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쓴소리도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뭐 청문회에서 다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뭐 청문회까지 기다릴 거 뭐 있어요. 해명이 되는 거면 바로 해버리지. 더 이상 논란이 안 되게. 어쩐지 좀 이 정부의 총리 후보자 같지가 않아요. 그거 하는 게. 아니 누가 그 질문하는데 그거 어디냐고 채널이 질문한 기자 보고 자기가 자신 있으면 좀 공손하게 진솔하게 해명하면 될 일이지. 그런 게 제 눈엔 조금 거슬리대요. 그래서 조금 고압적으로 나온다 하는 이제 느낌을 받았어요. 해명은 그러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놔야죠. 그 내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자료를. 그 위원장님,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 조금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저렇게 대응 방법은 어떻습니까? 자, 우선 뭐 아까 강덕구 의원이 이제 비판했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선 인사청문위원부터 한번 검증을 해보죠. 그죠? 인사검증하는 청문위원부터 검증해보고 저희 패널도 한번 검증해보죠. 말할 자격이 있는지. 저희 돈 얼마인지 할아버지한테 얼마나 받았는지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김민석 후보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논리대로라면 네.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주진우 의원이 총리 후보자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인사청문회 강덕구 의원은 그러면 재산 공개 먼저 하세요. 나 할아버지한테 얼마 받았고 집에 얼마 있고 다 먼저 공개하고 저 비판해야죠. 네. 저게 무슨 논리입니까? 자, 저러니까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도 지금 보면 이번 인사청문회에는 한 명의 증인이나 참고인도 출석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증인 이게 협상이 안 돼서 결국은 김민석 후보자 혼자 저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보면 김민석 후보자 참 옛날에 학생운동도 하고 예. 본인이 여러 가지 개혁적인 어떤 일들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총리라고 그러면 네. 그럼 본인이 질문도 받고 그에 대해 대답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질문하는 기자들한테 어디 기자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그 기자들이 그 묻고 싶겠습니까? 어디 기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국민들 앞에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 게 중요하지 기자 개인이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제 개인이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걸 묻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김민석 후보자의 행보를 보면 그냥 총리입니다.
지금 뭐 업무 보고 받고 어디 방문하고 지금 외신 기자 회견하고 그냥 총리예요.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어디 지금 총리 후보자가 지금 어디 가서 업무 보고 받고 가서 무슨 기업체 방문하고 다 이런 거 합니까? 그러니까 저 자세가 내가 국민들에게 후보자면 일단 검증을 통과해야 되고 국회 인준을 받아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이 국무총리는 국회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러려면 자신이 제기되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일단 청문회를 통해서 합격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외신 기자 회견하고 지금 업무 보고 받고 어디가 하는 게 그냥 아유 뭐 어차피 야당 저렇고 그다음에 이제 다 어차피 우리 이 민주당 다 압도적인 얼싸이고 다 통과될 거니까 예. 이게 얼마나 오만합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뭐 통과될 자신감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뭐 이야기도 세간에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좀 저희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죠. 지금 문제는요. 이 김 후보자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서 송달 기한인 어제까지도 여야가 증인 채택 합의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증인 없는 청문회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봐야 돼요. 국민의힘은 민주당 탓하고 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 탓하고 있고 글쎄 증인 없는 청문 이거는 그럴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에요. 제가 이거 이제 어떻게 봅니까? 정권이 좀 바뀌면 예. 좀 아까 제가 저 대기실에서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네네네. 패널들하고 네. 양당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증인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문수 전 장관 예.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증인 채택 요구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맞지 않는 거고 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네. 전 배우자. 물론 전 배우자가 이제 김민석 후보자의 아들, 뭐 같은 이제 부부였으니까 예. 그 아들의 뭐 학비를 전 배우자가 냈다고 하니까 이제 청문 요청할 수 있겠죠. 채택. 그렇다 하더라도 그 증거 서류를 요구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 철을 요구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태도들이 양쪽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이야기가 저보고 뭐 모두 가게 한다 그러는데 모두 가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양당이 똑같은데 이런 것들은. 그래서 좀 예. 이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그 청문회 하는데 이렇게 이런 증인들을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과거에 다 이래 왔어요. 이제 서로가? 네, 서로가 그래 왔잖아요. 우리 다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 단지 이제 양당에서 나오신 분들이야 그분은 상대방 정당보다 자기 정당 얘기를 이제 비호하고 이런 거 뭐 그거 불가피해요. 다 인정합니다만 예. 조금 이런 것도 좀 바뀌고 아까 유인태 전 사무총장도 그렇고 예. 박 전 의원이 누굽니까? 근데 거기 약간 신중한 접근을 부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야말로 뭐 총리 될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예. 압도적으로 임명동의 받을 것이고 그리고 저 이재명 대통령으로서 첫 총리가 이게 사실 상징적인 인사인데 예. 밀리기 싫겠죠. 되긴 되겠습니다만 이게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를 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증인 채택 문제도 양당이 좀 반성해라. 그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